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오피스아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V8 개발 현황에 관련된 소식인데, 팀의 초점은 V8로 돼 있고 안정화된 V7 코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핵심 시스템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V8 일정에 관련돼서 9월 달에 이야기할 때 10월 달에 데이터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2달 정도에 걸쳐서 시스템을 빌드업 해 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이미 데이터는 저번 주에 끝냈고 핵심 시스템도 검증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시스템을 키워서 대형 시스템에서 대형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으면 V8이 바로 나오는 이런 일정이죠. 하지만 이 대형 시스템에서 돌리는 게 생각보다 준비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써야 돼서 돈이 좀 많이 들지 실행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빠른 행보를 반영해서 올해 말 이전의 출시 목표다. 미드저니에서 보통 올해 말이라고 하면 12월 15일을 얘기를 하는데, 올해 말 이전 출시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라고 밑자락을 깔긴 하는데 9월 달에 이야기했었던 V8 일정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V8은 품질과 일관성을 크게 향상할 거를 기대하는데, 이건 업데이트 할 때마다 늘 똑같은 걸 기대하는 거죠. 현재 엔지니어링 팀 대부분이 V8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이 여기서 갈려나가고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V7.1 테스트 및 기능에 관련된 얘기인데, 가이드 및 모더레이터 그룹에서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소리는 V7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롬프트 해석 정확도는 향상됐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하지만 그 외에 대규모 개선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 개선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뭔가 눈에 들어오는 거여야 돼요. 가이드와 모더레이터 그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프롬프트를 잘 다루고 정말 미드저니 찐 고수분들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프롬프트 해석 정도가 향상된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롬프트 정확도가 달라지는 게 체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이유에서 대규모 개선이라고 하는, 뭔가 이런 기능 새로 나왔어요, 이런 기능 새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적인 추가 기능이 뭔가 시각적으로 좀 보여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인화 시스템을 테스트 중인데, 블랙옵스 서버라고 하는데 비공개 실험 서버에 일단 개인화 시스템이 다음 버전이 있고 그걸 테스트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게 대규모 개선에, 눈에 띄는 개선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더해서 강화된 드래프트 모드라고 해서 슈퍼 드래프트 모드, 1초 미만으로 생성하는 이 빠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빠르고 고품질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7.1에 확 달라진 무언가로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명확히 더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공개 버전은 건너뛸 가능성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V8이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한 2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7.1을 내놓고 관련돼서 버그도 나올 테고, 버그 리포팅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력이 나눠지게 되죠. 유저들이 볼 때도 명확하게 낫다라는 판단을 안 하고 어차피 발표를 하게 되면 자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럴 거면 건너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드저니 내부에서는 7.1은 V8 시스템의 검증 레이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7.1 자체 성능 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V8에 기능을 테스트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V7이 나오기 전에도 V6.1에 관련돼서 요거랑 비슷하게 해서 V7을 위한 검증 레이어다 라고 했는데, V7이 딜레이가 되면서 결국 V6.1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V8이 잘 나오면 V7.1은 건너뛸 수 있는데, V8이 딜레이가 좀 심해지면 7.1이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7.1은 건너뛰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일 파인더와 스타일 크리에이터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타일 파인더라는 얘기가 저번 주에는 없어지더니 이번에 다시 나왔네요.
V7.1이나 V8과는 좀 다르게 이 스타일 관련되어 있는 건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 파인더는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미학적 스타일을 빠르게 찾도록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일 크리에이터라는 것에 내용이 좀 공개됐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스타일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스타일 크리에이터는 스타일 시드 블렌드를 사용을 해서 A와 B의 스타일을 섞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이런 방식을 예상했었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정한 스타일을 생성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테스트 중이지만 평가가 어렵다라고 해서 평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한 게 맞는가 라고 판단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물음표니까 생성된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스타일 파인더는 곧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스타일 크리에이터는 물음표가 좀 있고 스타일 파인더는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라고 하는 거 봐서는 처음 계획은 둘 다 함께 내려고 했는데 크리에이터가 딜레이가 걸리니까 파인더만 먼저 내보내자 이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생각을 반영해서 스타일 크리에이터는 차세대 기능으로 연기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마리가 풀려서 쭉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 스타일 파인더와 스타일 크리에이터 이 두 기능은 모두 개인화 및 사용자 프로필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개인화는 P코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랭킹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미드저니 버전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가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공개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스타일 파인더를 어떻게 만들까 라고 뇌피셜을 살짝 굴려보면 대충 이 정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프롬프트에 맨 망가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한다면 퍼지서치에 키워드 검색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스타일 2개 정도를 조회할 수 있겠죠. 물론 더 많은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조회된 스타일을 보여주고 너는 어느 스타일이야 라고 선택해 라고 하면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스타일을 검색을 해서 비슷한 스타일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방향성을 구분해서 이런 망가 스타일 중에 이런 라인 스타일이 원하냐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하냐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스타일을 검색해서 이 스타일에서 더 발전된 순정 만화 스타일의 얇은 선과 거친 라인을 만드는 이런 스타일도 보여줄 수 있겠죠. 사용자가 요걸 선택하게 된다면 최종 선택은 요게 되는 거죠. 이런 UI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선택했던 거에 스토리가 보여지고 네가 선택한 게 여기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로 최종에 가서는 해당 스타일의 srf 시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 파인더인 경우엔 기술의 기초는 42억 개의 srf 시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런 형태 말고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보여지는 것도 예상이 가능하죠. 지금 보고 계신 건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제가 망가 스타일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고 이제 수동으로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드저니 API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겠죠. 포토샵에 이거 비슷한 UI 있죠. 내 중심에 두고 요걸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서 옆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사용자 프로필에 관련된 소식인데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내부 테스트 중이다.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스타일 파인더와 함께 곧 공개할 예정인데 사용자 프로필과 관계가 깊다고 했는데 스타일 파인더에서 찾아낸 스타일을 사용자 프로필, 요게 결국은 SNS, 미드저니 버전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스타일 파인더에서 찾은 스타일을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공유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따라 들어가는 srf 시드 정보도 제공하는 이런 거고 다른 사용자들이 봤을 때 이 사용자를 팔로우하거나 좋아요에 하트를 누르거나 이런 식의 구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커뮤니티 탐색과 개인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개인화 기능 향상 같은 경우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쌓으면서 이 사람의 취향이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테스트를 예전에 피코드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공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뮤니티 탐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용자 프로필이 미드저니판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공유하고 라이크 누르고 팔로우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충분히 흥미있는 컨텐츠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작은 실험을 단톡방에서 하고 있어요. 단톡방 주소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는데 그 미드저니 코리아 단톡방의 아침 풍경입니다. 누군가가 아침 인사로 이렇게 SRF 시드를 하나 공유를 하고, 그 인사를 받은 누군가도 굿모닝으로 이렇게 SRF 시드를 하나 공유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나씩 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SRF 시드와 요 SRF 시드를 섞어서 요거 두 개 섞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공유도 같이 하고요. 또 누군가는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썸네일 모아놓은 거죠. 뭐 이런 거 공유하면서 요건 번호는 이거고 나는 이렇게 생성했어, 이런 식으로 카톡에서 수동으로 공유를 하는데, 지금 보신 이 내용을 인스타그램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하거나 스타일 파인더에서 이미지를 찾고 나서 포스트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내 SNS에 그게 공유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미드저니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흥미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화 및 드래프트 모드 실험 얘기인데, 현재 개인화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공개 서버에서 가이드와 모더레이터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진 도통 모르겠어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목표는 개인의 창작 통제력과 스타일의 일관성 강화인데, 피코드의 경우에 스타일 일관성을 위해서 피코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 있긴 한데 그걸 좀 더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창작 통제력에 관련된 내용은 뭘 말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네요. 드래프트 모드의 속도와 반응성 최적화 중이고 현재 성능은 기대치에 미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번 주에 얘기 나왔었죠. 1초 미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살짝 불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미드저니 사용자들에게는 생성 속도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드저니 사용자들에게는 품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품질이 나오고 나서 속도가 높으면 와 할 수 있는데, 속도가 높고 품질이 떨어진다. 품질을 속도와 맞교환하는 건 미드저니 사용자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발자들은 드래프트 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좋아요 라고 자랑을 했지만, 미드저니 사용자들에게는 품질이 왜 이래 라는 크레임만 받고 말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재 성능이 기대치 미달이라는 게, 일단 속도를 달성을 했고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보니까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올려서 유저들이 오케이 할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그래야 이 속도가 의미가 있다는 걸 미드저니 쪽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성공을 하면 7.1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 두 가지 기능은 8이 나올 때 반영될 모양입니다. 7.1 출시의 키가 요 기능들에 성공해 있는 것 같네요. 커뮤니티 이벤트 세일보트 미덥에 관련된 얘기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드저니 커뮤니티에 미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략 번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형 쌍동선에서 석양 무렵에 진행하고 한 번에 50명이나 90명 정도 탑승이 가능하다. 굉장히 큰 배 같아요. 미드저니 팀과 엔지니어 팀이 참여해서 개발에 관련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참가자는 피드백을 공유하고 크리에이터들과 교류가 가능하다. 사용자 프로필이 완성이 돼 있으면 서로 마팔하고 왔다 갔다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미드저니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이거 같아요. 석양질 무렵에 돛 올리고 쌍동선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걸 쌍동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가운데 데크 넓게 쓸 수 있는 거. 요런 큰 배 빌려서 한 100명 정도가 미드저니에 관련된 얘기를 블라블라 하는 요런 그림을 생각하신 것 같고, 도대체 이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봤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여기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대략 이렇게 삼면이 바다인 약간 부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대략 이 동네에 IT 스타트업이 많은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해변에 놀러 갔다가 누군가의
요트 파티를 본 것 같고 나중에 우리 성공하면 저런 거 한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기가 높은 경우에 미드저니 보트 글로벌 투어 이벤트를 확대 예정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 글로벌 이벤트에 한국이 될까? 라는 거죠. 미드저니 개발자분들 중에 한국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국을 잘 어필하면 또 한국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드저니 TV에 관련된 소식인데 새로운 기능으로 3, 4, 5를 클릭을 하면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그리드 형태로 표시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고 대형 그리드는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영화 매트릭스의 아키텍트 장면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매트릭스 아키텍트 장면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대량 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몰입감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트릭스가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인데 대충 이걸 보면서 미드저니 개발팀의 연식이 대략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리드는 시스템 부하가 크지만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하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갖고 다양한 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드저니 TV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미드저니 TV 주소는 midjourney.tv입니다. 요거에 들어가시면 미드저니 비디오 영상들을 무작위로 재생을 해요. 행사 같은 데서 대형 벽면에 틀어놓으면 괜찮은 배경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신 분도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미드저니는 뭔가 나오면 계속 거기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 관심은 크게 없지만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재미삼아서 midjourney.tv에 접속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미드저니 비디오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와 랭킹에 관련된 얘기인데 스타일 랭킹 파티가 진행 중이고 사용자 참여를 독려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독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스타일 랭킹 파티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제가 쇼츠로 만들어 놓은 5분에 1시간 패스트아워 얻는 방법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단톡방에서 한 분이 확인해 주셨는데 하루에 10개만 해도 1시간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패스트아워 모자라신 분들 굉장히 쉽게 패스트아워 얻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만 하면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 독려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수집된 피드백 데이터는 향후에 미학 및 모델 개선 방향에 반영이 된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해주면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미드저니의 성능을 높이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쓰는 서비스가 좋아지는 걸 바라시면 1시간 무료 시간도 준다고 하니까 요 스타일 랭킹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천다이징 앤 스웩이라고 해서 공식 미드저니 굿즈가 런칭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뭐가 나올지. 직접 제작하는 대신 공식 벤더 파트너십 형태로 외주 OEM으로 만들겠다라는 소리고 수익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재미있는 아이템을 목표로 한다. 굿즈, 수익 목적 아닌 커뮤니티 중심, 재밌는 아이템 요걸 딱 보자마자 이걸 기획한 사람이 K-팝 아이돌의 굿즈를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 기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미드저니와 참 잘 어울리는 무언가인 거고 걱정은 키홀더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면 대략 난감해진다. 미드저니가 대부분 프로그래머 출신들이어서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대하긴 사실은 어렵긴 한데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공식 벤더 파트너십이라고 하니까 업체 선정을 잘하면 또 기발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회사 성장과 리더십 관련된 이야기인데 운영 효율 및 병목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임원진이 합류했다. 이사님으로 누군가 영입을 한 것 같네요. 엔지니어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니까 헤드가 한 명 왔으니까 그 관련돼 있는 인원들을 뽑는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창립자는 공식 발표 영상 준비랑 신규 프로젝트 관리 중이다. 일단 창립자는 데이빗이죠. 이 오피스 아워를 발표한 양반이 갑자기 창립자는 이라고 해서 왜 이래? 라고 했는데 공식 발표 영상이라고 해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련된 게 뒤에 나옵니다.
비공개 프로젝트 및 향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수의 비공개 프로젝트인데 기능에 관련된 프로젝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젝트,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개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드 전입한 SNS, 하드웨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VR과 AR 중간쯤 어디에 있는 요 정도가 개발 중이고, 하드웨어 관련된 게 대기 중이고 내부 승인 및 미디어 준비 중이다. 전 페이지에서 말한 창립자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요거 같네요. 하드웨어 발표라는데 뭔가 곧 나올 모양입니다. 세계 최대 문제 리스트라고 해서 얼마 전에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월드 비기스트 프로블럼이라는 걸 했죠. 근데 그 리스트가 끝났고 완성이 됐고 곧 커뮤니티에 투표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끝이 어딘지 도통 감이 안 잡혀요.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오피스 아워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썸네일에도 있지만 이 스타일 파인더예요. 이 스타일 파인더가 기존에 사용하던 텍스트 프롬프트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기대도 합니다. 마침 오늘 스타일 파인더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내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이 AI 스타일 특이점 도착 프롬프트 2.0 시대 개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타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스타일 파인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내일 라이브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마침 어제 오피스 아워에서 요 내용을 해주길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내일 라이브는 저뿐만 아니라 윤석장님의 AI 뮤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김한재님의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를 사용한 AI 툰 만드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자료 살짝 봤는데 내용 어마어마하세요. 물론 제가 준비한 것도 두 분한테 안 밀리려고 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일 라이브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구독자 4,000명 돌파 기념 라이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채팅도 함께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시간은 4시니까 늦지 마세요. 오늘의 발자국 단어는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미드저니의 발전을 보면 계속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드저니를 사용하면서 따라서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걸 잘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올라갔구나 라는 게 보통 버전으로 표시를 하죠. 내일 라이브에서 제가 다룰 주제고, 오늘 오피스 아워에 약간 다뤄진 내용인데, 프롬프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프롬프트 2.0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미드저니의 한계 돌파와 함께 사용자인 우리들도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발전을 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한계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발자국 단어 한계와 함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